어제는 어, 컷백 앤 카빙에 대해서 그 영상 리뷰를 했었는데 컷백하고 카빙은 주로 숏보드에서 하는 거고 컷백하고 카빙의 준하는 롱보드에서는 어떤 게 있냐? 드럼 리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드럼 리턴이라는 거는 이제 터닝을 해서 다시 그 파도의 포켓으로 백하는 아, 방법이긴 한데 보통 롱보드 프로페셔널 챔피언십 세션에서 주로 쉽게 볼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그 서핑을 말리포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드럼 리턴을 아주 시원시원하게 구사하는 영상은 그렇게 자주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드럼 리턴이 쉬운 기술은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파도도 어느 정도 아, 길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라는 역시 오늘도 드럼 리턴은 벤 곤스타인의 에, 영상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한 18분짜리라서 내용이 좀 길어요. 그만큼 드럼 리턴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전에 2023년 7월 7일에 이제 패들보드 서핑 하던 영상인데 지금 이 영상을 보면 어느 정도 피크에서 그 스피드가 났을 때 충분히 패들보드 서핑도 드랍 리턴이 가능하다. 뭐 컷백 카빙도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패들보드 자체는 부력이 크고 약간 롱보드에 가까운 길이이기 때문에 컷백이나 카빙보다는 드럼 리턴이 더 유용하다. 하지만 이제 당시에는 요즘에는 조금 시도를 하고 이제 테일 쪽에 가서 방향 전환을 하는 편인데 그때는 뭐 타는데 극복했으니까 이 영상에서 보면은 충분히 터닝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속도를 더 내서 그렇지 못하고 그냥 달려가는 수준입니다. 파도가 7월 7일에는 좀 좋았네요. 지금 이런 상황에도 속도가 좀 있었다면 아마도 그 피크 쪽으로 한번 붙여서 카빙 내지는 단순히 그냥 퍼닝 하는 시도를 할 수도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 간단하게 영상은 이 정도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롱보드 드럼 리턴 완전 정복하기. 드럼 리턴. 터닝의 기술은 아주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터닝을 우리가 서핑을 하면서 첫 번째 터닝을 하는 시기, 그러니까 완전 처음 서핑을 하면 이제 강사들이 뒤에서 밀어주면서 하는 말이 있죠. 앞을 봐라. 시선은 해변, 앞을 보고 가라. 그 앞을 보고 가면 직선으로 서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슨을 받고 나서 이제 혼자서 서핑을 하면서 서핑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더 밸런스도 나오고 코어가 형성이 되면 파도를 타면서 이제 하게 되는 거는 바로 터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만 보고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터닝이 돼야 장애물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자전거 핸들이 완전히 고정이 돼 있어서 바퀴가 안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달리고 있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면은 방법은 하나입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거. 서핑도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드를 잡고 물에 뛰어들면 아주 센 파도가 아닌 이상은 더 이상 나가질 않습니다. 아니면은 더 약한 파도라면 테일 쪽에 그냥 다리를 벌리고 앉으면 다리의 저항 때문에 보드가 더 이상 나가지 않아요. 핸들이 고정돼 있으면 뭐 몸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좀 돌 수는 있겠지만 거의 아, 방향을 틀 수 없다. 아, 서핑의 그 핵심은 자유로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 위에서 아, 약간의 마찰이 있긴 하지만 상당히 부드러움.
동작이 어느 정도 자유롭다. 보통 물속에 자명하는 거나 서핑하는 거나 하늘 위에 떠 있는 거나 뭔가 자유로움을 느낀다라는 거는 그만큼, 아, 이 움직임이 좀 유연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터닝을 이제 처음 서핑하면서 시작하는 건 사이드 러닝 할 때부터 터닝 시작하고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터닝의 가장 기본은 시선 돌리기입니다. 그리고 시선 돌리기 역시도 한 가지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시선을 돌릴 때 만약에 내가 시선을 90도를 돌리고 싶다 하면은 머리가 45도만 돌아가도 시선이 90도 돌아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선을 돌린다라는 거는 눈을 돌린다라는 것보다는 머리를 돌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하는 게 좋다. 왜 그러냐면 아, 생각보다 덜 돌린다. 예를 들어서 시선을 돌렸는데 내가 90도 눈은 90도를 봤어요. 그러면 나의 시선은 지금 아, 90도를 돌렸지만 내 몸은 90도 돌아간 건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몸이 그 시선이라는 게 90도가 돌아가려면 내 머리가 90도가 돌아가야 되는데 눈으로만 해서 나는 이만큼 돌렸지 이렇게 생각하고 90도를 돌렸다 하면 실제로 보면은 몸은 45도 정도밖에 머리는 45도 정도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시선을 머리에 일치시켜라. 그러니까 시선을 돌렸다면 플러스 30도에서 45도 정도는 추가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90도 돌려야지라고 생각하면은 실제 시선은 한 130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머리는 90도가 돌아가고. 왜냐하면 눈은 돌아갔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면을 바라보면서 좌우로 봤을 때 시각적으로 보면 한 45도에서 60도까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선을 갖다가 그 돌리는 과정이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머리를 돌리는 거다라는 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퍼포먼스가 제대로 나온다.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머리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선을 돌리면 서핑에서 시선 돌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 시선을 돌리면 그러니까 머리를 돌리면 몸이 따라갑니다. 어깨가 돌아가고 어깨가 돌아가면서 좌우로 이제 터닝이 돼요. 그러면은 프론트 사이드나 백 사이드로 이제 서핑을 하면서 사이드 라이딩이 가능하고 거기에서 이제 더 그 터닝하는 기술을 조금 더 연습하면 모드 컨트롤이 서핑을 하면서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장애물을 통과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안전을 위해서도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더 수준이 높아지면 더 큰 파도를 타게 되고 더 큰 파도를 탄다라는 거는 더 긴 라이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더 긴 라이딩이라는 거는 일종의 큰 파도에서는 속도가 더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서퍼가 점점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속도를 더 낼 수가 있다. 속도를 더 내야 된다. 그리고 속도를 충분히 내야 터닝이 쉽다라는 거예요. 이제 보통 롱보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패들보드 서핑도 마찬가지겠지만 터닝하는 방식에서 뭐 예를 들어서 버텀 턴이나 탑 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시도할 수도 있고 카빙이나 컷백처럼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롱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보드가 길기 때문에 그 숏보드처럼 순간적인 터닝이 쉽지는 않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러한 걸 시도하면서 더 추가로 해야 되는 게 드럼 리턴이다. 드럼 리턴에서 드럼 리턴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드럼 리턴은 일종의 퀵턴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 테일을 눌러주는 게 드럼 리턴인데, 그러면 주축이 되는 뒷발로 눌러주게 되면은, 결국에는 보드가 들리면서 회전을 하게 돼요. 그럼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터닝 방식 자체가 뒤쪽에 브레이크를 줘서 터닝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퀵턴을 얘기할 때, 보통 피벗턴을 얘기할 수 있어요. 피벗턴.
패들보드 역시도 피벗턴이 있고, 스케이트보드 같은 경우도 픽턴을 할 때 테일 쪽의 힘을 이용해서 눌러줘서 앞에 그 트랙을 들어 올려서 회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퀵턴의 그 방식을 취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속도가 있는데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속도가 쫙 가고 있는데 방향을 틀면서 브레이크를 거는데 앞에 브레이크를 거는 게 아니라 뒤에다가 브레이크를 주면서 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휙 돌아가는 거예요. 퀵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론립턴도 빨라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패들보드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노를 젓다가 카약도 마찬가지고 노를 저었다가 방향을 빨리 돌리려고 할 때 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패들을 앞으로 해서 돌리는 게 아니고 백으로 해서 돌리는 방법이 훨씬 더 빠르게 돕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속도가 나는 상태에서 뒤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주면서 터닝을 하게 되면 순간적인 어떤 힘이 작용을 해서 어, 빠른 회전이 가능하다. 퀵턴이 가능하다. 드럼 리턴 역시도 마찬가지로 속도가 나는 과정에서 포켓에 들어가기 위해서 테일에, 테일을 눌러주면서 회전이 일어납니다. 더 빠른 회전이. 요거는 이제 서핑을 하면서 최근 들어 많이 느끼는 건데 아, 더 쉽게 회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테이크오프 후에 그 파도의 면으로 치고 올라갈 때도 이 방법이 유용하다라는 점.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뛰어 올라가야 되는데 보드 전체를 끌고 올라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보드 전체를 끌고 올라가기보다는 아, 앞부분에 그 노즈가 좀 어느 정도 들리게 해서 회전력을 줘가지고 올라가고 앞으로 이제 크로스워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유용하다. 다시 말해서 드럼 리턴 한 후에 포지셔닝이 이제 포켓에 들어갔으니까 크로스워킹을 할 정도의 그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드럼 리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드럼 리턴은 롱보드 서핑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하고 우아한 턴 기술이다. 드럼 리턴이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계별 드럼 리턴 코칭, 자주 하는 실수와 해결법, 일상에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 실제 바도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육상에서도 뭐 런지 자세 정도가 아마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그 서브 스케이트보드를 연습하면서 이제 느끼는 건데, 우리가 보통 그 피트니스에서 스쿼트를 할 때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는데, 서퍼는 쪼그렸다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자세에서 몸을 띄우는 연습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 무슨 얘기냐면 스프링을 압축했다가 탁 놓으면 스프링이 펑 튕겨 나가죠. 그것처럼 쪼그렸다 앉아서 일어나는 동시에 점프를 하는 겁니다. 스프링 스쿼트 정도라고 얘기를, 아니면 점프 스쿼트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트레이닝을 할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서핑의 모든 동작에서 속도를 내는 방식 중 하나는 바로 컴프레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프레션, 눌렀다가 다시 팽창할 때, 우리가 보드에 무게가 실리면서 압축이 일어나고 수면과의 그러니까 저항이 생기는 거죠. 물은 올리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우- 서퍼는 보드를 누르려고 하고, 그럼 두 힘이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어, 서퍼가 갑자기 그 저항을 풀어주는 거예요. 점프해가면서, 빵! 튀겨나가면서. 그러면 그 물의 힘이, 그 서퍼에 누르는 힘이 갑자기 없어지면 물이 미는 힘이 작용을 해서 보드가 튀어오른다라고 보면 되는데, 보드는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이런 것 자체를 활용해서 연습을 하면 훨씬 드럼 리턴이나 아니면은 다른 턴이든 훨씬 쉬워질 수 있다. 속도도 낼 수가 있다.
드럼 리턴의 핵심은 발의 위치와 방향이다. 올바른 스탠스는 앞발은 기존처럼 스트링커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도록 뒀습니다. 앞발의 위치, 통상적으로. 뒷발은 뒤꿈치와 발가락이 스트링어를 따라 나란히 놓이도록 돌려줍니다. 뒤꿈치와 발가락. 아,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렇게 그 드럼 리턴을 할 때 발가락만으로, 그러니까 뒤꿈치를 들어서 무릎을 대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발가락만으로 이렇게 지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눌러줘야 되고요. 그 뒷발이 보드의 정면을 향하도록 정렬되는 거예요. 일자로.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아, 스탠스를 잡았을 때 보통 뒷발은 스트링거의 90도, 앞발은 45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드럼 리턴을 하려는 자세에서는 일자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그 무릎을 굽혔을 때 그 무릎이 스트링거 쪽으로 와야지 만약에 구부린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면은 바깥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중심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세심한 어떤 동작도 알아야 된다. 다리 안쪽 바깥쪽을 이용한 무게 이동이 쉬워지고 힐과 톡, 보드레일을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발가락으로 나중에는 기본적으로 서게 된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양발을 스트링에 나란히 세우면 무게중심이 흔들리고 힐터 컨트롤이 불가능해져서 턴이 어렵습니다. 양발을 스트링 에 나란히 세우는. 이거는 흔히 하는 실수인데, 이거 자체가 이제 포지셔닝 보면 터닝을 했는데도 나중에 그 발이 조금 11자는 아니고 약간 11자 비슷한 형태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이제 어, 퍼포먼스 하기 어렵다. 스탠스를 넓게 유지한다. 앞발과 뒷발 간격이 넓어야 된다. 그래야 뒷발의 드럼 리턴에서 그 무릎을 내렸을 때 충분한 공간이 형성이 된다. 어, 드럼 리턴을 하기 위한 기본 자세의 스탠스 넓게 서야 된다. 드럼 리턴을 시도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좁은 스탠스는 무게를 앞에 뒤로 옮기기 어렵게 만들어 선에 필요한 공간도 부족해진다. 과감하고 넓게 시원시원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 음, 배우는 단계에서는 스탠스를 넓게 유지하는 것이 안전성과 컨트롤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음, 네. 포크로 뒷발 위치 바꾸기. 뒷발의 위치. 어, 포크처럼 찔러야 된다는 얘기네요. 무게를 줘서. 그러니까 만약에 발가락을 발가락으로 서게 되면 당연히 무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드랍니라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드랍이 떨어지다. 니는 무릎이니까. 무릎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하는 터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시선 스탠스, 그러니까 머리가 돌아가면은 당연히 어깨가 돌아가니까 몸이 회전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회전을 하면 드럼 리턴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뒷발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 상체를 앞무릎 쪽으로 기울이며 앞으로 무게 중심을 유지한다. 뒷발이 발가락을 보드 뒤쪽으로 콕 찍듯이 이동한다. 발가락과 뒤꿈치가 스트링어를 따라 일직선으로 이렇게 적용한다. 대각선을 하지 말고 일직선. 뒷발을 조정하는 동안에 상체 무게를 앞으로 유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미 뒤쪽에 그 토를 눌러가면서 어, 무게를 실었기 때문에
몸이 뒤로 젖혀지면은 너무 급격하게 들려서, 어, 회전이 잘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터닝을 하는 것은 터닝 후에 빠르게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터닝 후에 속도가 죽어버린다 그러면 터닝의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터닝 후에 빨리 가기 위해서는 상체 무게가 앞으로 유지가 돼 있어야 빠른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아니고 백산이었군요. 어쨌든 너무 빨리 무게를 뒤로 넘기면 밸런스를 잃고 턴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아, 뒷축의 힘만 가지고서도 어, 할 수 있게 무게 중심은 앞으로 그리고 뒷발은 부드럽게 조정. 그다음 리턴을 육상에서도 연습할 수가 있다. 무게 중심은 앞으로 뒷발은 부드럽게 조정. 아, 서퍼들이 드럼 리턴을 활용하는 방법, 스타일별의 차이점, 언제 어디서 이 턴을 쓰면 좋은지 분석. 육상에서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거니까, 육상에서 연습을 좀 한다 그러면은 아마 쉬는 시간에, 아, 아니, 서핑을 준비하는 준비 운동으로 통상적으로 스트레칭을 할 때, 이 드람 리턴 스트레칭을 하면 좋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스트레칭 하나의 육상에서 보면 일종의 스트레칭의 종류다. 모든 서핑의 동작은 육상에서 봤을 때는 아, 서퍼가 한 번 정도 머슬 메모리, 근육 반응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동작으로 이제 연습을 하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내 훈련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습관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습관을 통해서 그 동작이 나오니까. 서프 스케이트보드가 좋은 점은 서프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것 자체가 서핑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스탠스도 그렇고 자세도 그렇고 왜냐하면 서프 스케이트보드에서 안 넘어지려면은 자세를 낮춰야 돼요. 무릎이 어느 정도. 그럼 완전히 서핑하는 자세가 나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면 첫째 코어가 형성이 되고 밸런스가 좋아져서 웬만한 파도에는 안 넘어진다. 그게 어떻게 보면 서프 스케이트보드의 핵심이고 서프 스케이트보드의 핵심 중에서 예를 들어서 위험지대에서 서핑을 할 때 넘어지면 다칩니다. 다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안 넘어지고 편안하게 타면 좋다. 예를 들어서 발리에서 코럴 지역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주변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라든지 그거는 내가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서프 스케이트 같이 그런 코 형성을 해주고 밸런스를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운동을 하면 좋고 그 외에 또 실내 운동도 중요하고 음, 흐름 컨트롤 해서 어, 기본 바로 위치 자세부터 시작하게. 이건 앞발은 일반 서핑 지금 하는 뒷발은 뒤쪽으로 이동시키면서 스탠스를 넓히고. 자, 요 기준으로 보면 일단 테이크오프 했을 때 포지셔닝을 잡은 상태에서 뒷발을 살짝 뒤로 빼면서, 왜냐하면 뒷발은 90도니까 90도를 살짝 뒤로 빼면서, 어, 발가락으로 서면서 무릎을 해서 엉덩이를 정면으로 회전시킨다. 엉덩이를 정면으로 회전시키면서, 어, 터닝을 한다.
쉬운 동작은 아니어 보이네요. 어쨌든, 기왕에 정확하게 알고, 영어로 만약에 이거를 이해하면 이해가 좀 쉽지 않을 텐데, 한국어로 하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뒷발은 발가락 또는 발 앞쪽 부분만 보드에 닿도록 해야 한다. 발가락 또는 발 앞 오른쪽 부분. 그러니까 뒤꿈치는 들려 있어야 된다. 발 뒤꿈치나 발 중간 부분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하면 그렇지 않으면 턴이 막히고 움직임이 제한다. 그 뒤꿈치가 들리면 자동으로 무릎이 내려갑니다. 무릎이 내려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회전력을 줄 수가 있다. 체중 이동의 두 방법. 상체를 뒷발적으로 기울이는 방법. 의도적으로 뒷발을 눌러주는 방법. 쉽지는 않는. 일단은 초보 때는, 처음 할 때는 약간 상체를 약간 체중을 조금 뒤로 하면서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앞선 자세에서 뒤로 한다라는 거는 뭐 뒤로 젖히는 게 아니라 조금 서는 자세만 취해져도 이미 발이 뒤쪽으로 가 있으니까 아마 무게가 체중이 뒤쪽으로 실리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고급 기술로서 뒷발로 눌러주는 방법인데 이때는 이미 어느 정도 레일이 옆면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 어, 어느 정도는 서핑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백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야. 쉬운 부분은 아닌 거 아니에요. 왜 그래야 되냐? 만약에 그냥 눌러주면 어, 레일이 그 사이드가 아닌 상태에서 드랍 리턴을 시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어, 브레이크만 걸리지. 일종의 그거는 브레이크를 밟는 거지. 드랍 리턴을 하는 이유는 빠른 회전, 그러니까 일종의 속보드에서 컷백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드랍 리턴이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아, 회전력을 줘서 움직이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보드의 회전력을 줘가면서 시도해라. 그러니까 몸이 이 정도 되려면은 몸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몸으로 어느 정도 서핑을 즐길 줄 알아야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밸런스가 좀 잘 나오고 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컴프레션.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프링 스쿼트 그 눌러주는 거. 일종의 드랍 리턴도 하나의 그 컴프레션의 역할이고 뒤를 눌러서 앞으로 가는 그 아까 퀴턴이나 피보턴을 설명하듯이 뒤쪽에 힘을 해서 어, 하는. 음, 너무 무릎을 굽히지 마라. 네, 반대로 설명. 컴프레션 무릎을 너무 굽히지 마라. 낮은 자세를 유지하지 마라. 적절하게 해야 된다. 터닝을 연습도 많이 필요하고
영상을 많이 보는 거 봐서 익히는 게 좋겠네요. 어차피 이걸 리뷰를 하고 드랍 리턴 설명하는 영상을 볼 거니까 좀 참고로 해서 하면 되겠네요. 안전한 드랍 리턴 연습 방법. 초보자에게는 테일을 가볍게 압력 주고 무릎을 과하게 굽히지 않고 적당한 굽힘만 유지하고 지나치게 느려지지 않고 부드럽고 안정적인 턴을 할 수 있다. 세이프티 턴으로 처음 들어오는 턴을 익히는 라이브 가볍게 안전하게 익숙해질 동안에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넘어지면서 턴 연습을 어, 두 가지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기술을 익힌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그 차이점이 있는데 서프 스케이트보드나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는 안 넘어지는 게 유리하죠. 왜냐하면 넘어지면 크게 다치니까. 근데 서핑을 연습할 때는 만약에 주변에 사람이 없다 그러면 보드에 부딪히는 것을 주의하고 좀 더 과감하게 연습을 해도 물에 빠지면은 다치지는 않는다. 물론 보드에 부딪히면 안 되니까 적절한 그 파도에서는 좀 과감하게 연습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칠 확률이 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계적으로 안정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사실은 그 기술을 습득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과감하게 하고 과감하게 해 가면서 무리라는 어떤 안전 장치를 충분히 활용하면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어차피 서핑하는 과정을 보면 아, 파도를 즐기면서 서핑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파도에서 빠지고 다시 리커버리해서 패들아웃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하면서 왜냐하면 그 급격한 동작을 연습하다가 어, 빠졌을 때 보드에 부딪힐 위험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피하면서 좀 과감하게 연습할 필요도 있다. 이제는 잘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졌을 때 얘기인데 무릎을 많이 굽힌 낮은 자세에서 시작. 보드 레일을 먼저 기울인다. 이 부분이 사실 이미 레일이 먼저 기울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동작 자체가 실제로 그 터닝을 시도해 보려고 하면 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평평한 편안한 느낌이 아니라 어, 뭔가 쏠리는 느낌? 그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급회전을 했을 때 몸이 한쪽으로 싹 쏠리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 느낌이 온다 그러면 레일이 아, 기울어져 있다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뒷발을 강하게 밀어주면 테일을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무릎 표면 압력을 전달하면 턴을 통해 보드가 가속하게 됩니다. 아, 누르고 회전한 다음에 다시 서핑 자세로 가면 마치 튕겨 나가듯이 나간다. 팔꿈치로도 그 동작을 만들어라. 팔을 이용하는 게 서핑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 같아요. 컵백이나 카빙 역시도 마찬가지고, 서브스케이트 보드를 탈 때, 회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세밀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드라미터는 리뷰를 하지만 사실 그 리뷰에 리뷰를 하는 것 뿐이지 이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한 번의 리뷰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진짜로 고급 기술일수록 하나하나의 자세를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어, 우리가 보통 그 점점 더 높은 기술로 다가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쉬운 것들이 모여져서 어려운 게 이제 하나로 집약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동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몸의 모든 동작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그것도 아주 스피디하게, 아,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모두를 기울인 상태에서 압력을 가해줘라. 설명만 들어도 어렵다는 느낌이 듭니다. 핵심 포인트는, 음, 기본 팔 위치 엉덩이 방향을 정렬. 뒷발에 체중 실어주고 레일 기울기 전에 세게 누르지 않는다. 기울여 놓고 누른다. 파도 섹션에 따라 무릎 부품을 조절한다. 처음엔 가벼운 압력을 연습하면 안정적인 턴을 만든다. 호흡 기술은 레일을 기울여 말씀드려서 앞쪽 무릎 펴며 강하게 밀어라. 이런 것을 리뷰를 하는 거는 어떤 정보를 내가 머릿속에 잘 저장해 놓고 그것을 약간 리마인드 해가면서 그게 체화가 되면 나중에 좀 시도하기가 쉽다. 아무 생각 없이 어떤 기술을 시도한다라는 거는 그렇게 뭐 따라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뭔가 좀 고민하고 이런 것을 알고 그 아는 것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파도 세션에 따라 차이. 파도가 느린 구간에서는 부드럽게 하고 빠르고 강한 구간에서는 보드 위를 세우고 자세를 낮추는 후 뒷발을 강하게 밀어내 점을 구사한다. 자, 파도의 세션에 따라서 드랍미턴의 어떤 방법도 달라져요. 테이크오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파도의 세션에 따라서 테이크오프도 부드럽게 하는 경우가 있고 아주 스피디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니까 저는 뭐 무게중심을 앞에 둔다. 이게 가볍게 눌러라. 그런 미터에서의 압축. 빠른 드럼 리터는 자세를 낮추면서 깊은 런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벼운 런지 자세, 깊은 런지 자세. 런지하면서 회전. 프로스텝, 프로스텝을 유연하게 하는 게 좋다. 롱보드 고르는 방법. 서퍼가 되면 자기 보드가 있어야 맞겠죠. 어떤 보드로 이제 자기 보드로 이제 하면서 뭐 그 서핑에 입문을 해서 이제 서핑을 하게 되면
보드가 있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경제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도 그렇고, 아, 그리고 이제 서핑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뭔가 커뮤니티를 형성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9피트 4, 보편적인 사이즈, 9피트 4. 그래서 보드 드럼이던가 보드 선택지.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앞에. 느린 곳에선 부드럽게, 빠른 섹스에서는 빠르게. 그런 비슷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세 개를 나눠서 그, 아, 콘텐츠를 만들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음, 압축 파워 조절은 파도에 따라서 해야 된다. 무릎을 펴면서 속도를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리면서 턴하고 펴면서 앞으로 가고 이러니까 내린 상태에서 턴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나왔던 얘기 똑같이 나왔는데 자기에게 딱 맞는 보드를 선택하는 게 좋다. 보드를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훨씬 좋겠네요. 보드의 특성. 아마도 퍼포먼스 쪽으로 갈수록 더 보드가 좀 짧아져야 되고, 안정적으로 라이딩하는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로깅이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한다 그러면 보드가 좀 어느 정도 어, 구력을 잡아줘야 되고, 보드를 자기에게 특화시키는 게 낫다. 통상적으로 보드의 그 길이, 폭, 그다음에 구력, 락커 등 아니면은 뭐 디자인, 쉐이핑 이런 거에 기준으로 해서 보드를 보는 안목을 기르고 그런 보드를 자기가 원하는 보드를 선택해서 타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그리고 롱보드는 이제 하드보드를 타게 되면 홈보드하고는 달리 이제 슬라이딩, 뭐 미끄러짐이 좋기 때문에 훨씬 더 어, 스피디할 수 있다. 저항력을 좀 적게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